지구 종말의 시계가 자정 1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인 지구는 지켜주지 못했는데요. 보존을 넘어 회복을 위해 또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UN 기후변화 총회에 대해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이고요. 네. 이 약자로는 COP,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CO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유엔은 30년 전인 지난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채택했고요. 이 협약의 구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매년 모이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COP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을 봐도 대통령,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인 대규모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탓에 열리지 않았고 올해 총회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넘게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개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120여 명의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이 개최지인 글래스고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의 따분한 국제 행사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유명 인사가 된 스웨덴의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떠올리시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툰베리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성세대를 향해 나 같은 어린 세대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호통을 치며 유명해졌죠. 이 툰베리가 처음 연설을 한 국제 행사가 바로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24번째 당사국 총회였습니다. 이 UN 당사국 총회는 2015년 신기후 체제인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면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는데요.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보다 2도, 최대 1.5도로 낮춰야 한다는 합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존 기후 체제인 교토 의정서가 주로 선진국 중심이었던 데 반해 파리 협약은 이 참여국을 190개국 이상으로 한마디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구촌 과제로 넓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이 COP은 이제 매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지만요. 올해 좀 특별히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총회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올여름 참 심각했던 이상기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홍수, 화재, 가뭄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발생했죠. 지난 7월에는 이 쏟아진 홍수로 유럽에서 최소 160여 명이 사망했고 유럽 남부는 또 엄청난 폭염과 산불에 시달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도 이상고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보내는 경고도 수위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기관에서 올해 당사국 총회 직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이 과학자 80%가 자신의 남은 생애 안에 기후 재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이 보다 진전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각국이 탄소 중립을 속속 선언하고 있죠.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당사국들은 기존보다 더 상향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제 길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어떤 성과가 나왔나요? 네, 각국의 최종 합의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총회 초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탄소 중립 선언인데요.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이산화탄소를 33억 톤 배출한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입니다. 그간 인도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해 소극적, 어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올해 총회 시작과 함께 207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잡은 것에 비하면 20년이나 늦기는 하죠. 또 구체적인 감축 목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위기이고요. 그러나 인도의 탄소 중립 선언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는 큰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도도 인도지만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탄소 중립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이 총회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세계 탄소 배출 톱5 가운데 1위인 중국과 4위인 러시아는 아직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면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녹화 영상으로 각각 연설을 보내며 직접 참석하지 않고 참석을 가름했습니다. 이번 총회가 무척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단소 다배출국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 해 CO2 배출량이 상위 2위, 3위, 4위 세 개 나라의 배출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탄소 중립 성패가 중국한테 달려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물론 중국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9월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분명 매우 의미가 큰 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도 한 점입니다. 각국이 2030년을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삼고 이때까지 탄소를 최대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에너지 공급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당사국 총회 직전에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죠. 이 기후변화 대응도 G20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사국 총회와 연계되는 만큼 주목도가 높았지만 G20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합의문은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담았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다소 원론적으로 들리시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1.5도 이 목표치는 파리 기후 협약이 이미 6년 전에 제시한 목표치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번 G20 회의는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반드시 이루도록 하자는 시점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그 배경에 최근 석유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위기 같은 현실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체 자원인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가격이 고가인데다 화석연료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 외 개도국 같은 경우 당장 화석연료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고요. 결국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운명의 순간에 다다랐지만 각국이 이해관계 탓에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일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총회 결과를 두고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박수를 보낼지 아니면 또다시 실속 없는 말의 잔치라며 호통을 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과 이 개도국 사이의 어떤 탄소 중립 실현에 좀 괴리를 좁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협의가 잘 돼서 꼭 그레타 툰베리가 박수를 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